오늘은 2005학년도 12번 문항 이의 사상과 관련한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리와 기에 대해 한번 이해하고 가볼게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 리와 기라는 용어 때문에 골치 아픈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리는 뭐고 기는 뭔가? 내가 왜 조선시대 선비들이 말장난하던 걸 외워야 되는 건가?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억울하게도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뒤흔든 최고의 패러다임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와 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요. 쉽게 이해하려면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이데아란 비물질적이면서 불변하는 완벽한 이상세계, 사물을 그 사물로 만드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뜻하는데요. 이 개념이 조선시대 성리학 버전으로 바뀌면 그대로 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임금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 와 같이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진리 같은 개념이에요. 반면 기라는 것은 형태가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현실 속의 모든 재료들입니다. 스마트폰, 사탕, 인간의 육체, 심지어는 인간의 감정들까지 우리가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은 모두 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황과 이이는 이 리와 기를 어떻게 다르게 바라봤느냐? 이황은 원칙이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본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원칙인 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법을 고치는 것보다는 왕과 지배층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수양을 해서 이 완벽한 정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리를 중요하게 여긴 입장이기 때문에 주리론이라고도 하죠. 반면 이이는 지독한 천재이자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밥 먹여주느냐,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원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썩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면서 이황과는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물이 있다고 해볼게요. 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유리병 속의 물은 맑아 보이고 진흙병 속에 담긴 물은 흐려 보이듯이 중요한 건 이 물이 아니라 물을 담고 있는 병의 재질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도덕적인 이상을 가진다고 해도 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기로 대표되는 제도나 현실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리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기를 중요하게 여긴 입장이기 때문에 주기론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인은 이러한 논리대로 수미법이나 임진왜란 때 십만양병설 같은 구체적인 현실 대책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들의 철학 차이가 그들이 살아낸 시대와도 밀접했다는 점입니다. 이황은 연이은 사화와 외척들의 권력 다툼을 보면서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끼던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변치 않는 도덕적인 원리를 지켜내려는 이상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인은 그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선조대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던 역동적인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현실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꿀 때라는 현실적인 참여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이와 기에 대한 대략적인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선의 천재, 장원을 9번이나 한 우리나라 5천원권의 주인공 이이의 사상과 관련한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리기원 불상리, 사시일물, 이 기소이 이자.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이는 하나의 물건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까닭은 리무형야 기유형야 리무위야 기유위야. 리는 형태가 없고 기는 형태가 있고 리는 뭐뭐 하는 것, 즉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무형무위 이위 유형유위지 주자리야. 유형유위 이위 무형무위지 기작이야. 형태가 없고 작용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형태가 있고 작용이 있는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은 리이고 형태가 있고 작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형태가 없고 작용이 없는 것에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 네, 정리해보면 리와 기는 분명히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리는 형태도 없고 따로 작용하는 것도 없는데 기는 형태가 있고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의 주인이 되는 것은 리인데 리를 담는 그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죠. 한자를 좀 보면 여기 등장하는 한자들은 전부 중요하고 말만 이렇게 길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한자들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같을 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사이비라는 게 같다, 그러나 다르다. 즉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사이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랑 닮았다, 뭐뭐 같아 보인다라는 말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또 첫 번째 줄처럼 문장이나 구의 마지막에 이 사람 자자가 오면 어쩌고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것, 뭐뭐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로도 자주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이 어조사 야도 마찬가지죠. 문장이나 구의 끝에 와서 뭐뭐이다, 뭐뭐느냐, 뭐뭐하도다, 뭐뭐구나와 같이 문장을 그냥 그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끝맺어주는 역할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더 볼게요. 기지편, 즉 리역편. 이 소편, 비리야, 기야. 기가 편벽되면 곧 리 역시 편벽된다. 그래서 편벽된 것은 리가 아니라 기이다. 기지전, 즉 리역전. 이 소전, 비리야, 기야. 기가 온전하면 곧 리 역시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리가 아니라 기이다. 네, 이 부분 역시 처음에 비유했던 그 물을 담고 있는 병의 비유와 같아요. 편벽된다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릇인 기가 찌그러지면 거기에 담긴 물인 리도 찌그러져 보이고 그릇인 기가 예쁜 그릇이면 거기 담긴 물인 리도 예쁘게 담겨 있다. 온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뭔가요? 리가 아니라 기다. 리가 아니라 기다.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출에서는 이 성리학자가 사단 칠정 논쟁을 거치면서 이기 심성론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제기한 주장을 쓰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형성된 이 성리학자의 사상의 특성을 쓰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이는 이러한 자신의 이기론을 말과 말에 올라탄 사람의 비유를 했거든요. 즉 움직이는 말은 기이고 그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말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리이다. 이러한 학설을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다. 즉 기발 이승설이라고 하고 또는 이는 어디든 통하지만 기는 그 형체에 따라 국한된다. 즉 이통 기국설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이가 독자적으로 제기한 주장은 기발 이승설 또는 이통기국론이 되겠고요. 이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형성된 이 성리학자의 사상의 특성은 이는 정권 참여자의 입장에서 기의 기능을 중시했고 이에 따라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치 제도의 개혁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